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지난 1일 사준모라는 듣보잡 보수 시민단체가 김어준 총수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고발 접수 딱 이틀 만에 검찰이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는데요. 100km의 윤석열은 왜 이럴 때만 겁나 빠를까요? 나경원, 자신의 장모 최 씨와 부인 김건희의 수사는요? 또 황교안 자녀에 대한 수사는 어떻습니까? 알아서 걸러주는 센스쟁인가요? 그의 이 선택적 정의는 도대체 뭘까요?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을 읊어대는 그의 정의가 본래 이런가 봅니다. 더 이상 희망도 기대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좀 내려올 만도 한데요. 임기를 꽉꽉 채울 모양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바로 옷을 벗으면 갈 곳은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더 버티면서 시간도 벌고 물타기도 하고 흔들림 없는 정의의 검사 코스프레도 좀 하고 시간 때우기 할 모양새인 겁니다. 요즘 드는 생각이지만 내가 낸 세금이 이토록 아까워 본 적이 없습니다. 아주 그냥 짜증날 정도로 말이죠. 특히 검찰로 가는 내 세금은 누가 좀 막아줬으면 좋겠는데요. 내는 세금을 지정해서 주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을 두고 배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 주장을 한 김어준 총수의 고발 사건이 서울 서부지검에 배당됐습니다. 서부지검은 이 할머니가 회계부정 의혹을 제기한 정의연 전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곳인데요. 듣보잡 보수 시민단체인 사법시험 준비모임 약칭 사준모는 지난 1일 김 총수를 형법상 명예훼손죄 등으로 서울 서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사준모는 고발장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반박한 이상 김 씨의 방송 내용은 허위 사실이라고 봐야 한다며 이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현재 검찰 수사 중인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구제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는데요. 김 총수는 지난 26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용수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 배후에 최용상 가자인권평화당 대표가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김 총수는 지금까지 할머니가 얘기한 것과 최 대표의 주장이 비슷하고 최 대표의 논리가 사전 기자회견문에 등장한다고 최 대표의 개입을 의심했습니다. 최 대표는 이번 4.15 총선 당시 민주당 공천심사에서 유니언 때문에 탈락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된 인물입니다. 김 총수의 방송을 접한 이 할머니는 크게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할머니의 수양딸인 곽 씨는 김어준 총수를 겨냥해 오만하다고 지적하며 자신이 기자회견문을 정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곽 씨는 부당한 추측과 억측, 자신만의 기준에 따른 판단으로 어머니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고 강조했는데요. 김 총수는 고발장이 접수된 다음 날인 2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통해 최용상 대표가 4.15 총선 당시 민주당 공천심사에서 탈락을 했다. 정대협과 윤미향 의원 쪽에서 다시 한번 자기들 발목을 잡았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이 할머니와 정의연의 갈등에 최 대표가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이어나갔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 강제징용 피해자 단체들과 위안부 피해자 단체는 입장이 보상 배상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갈려왔어요.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기본 논리가 서로 어디서 부딪히냐면은 일본과 맺었던 한일 협정을 강제징용 쪽은 인정을 합니다. 일본이 우리에게 돈을 줬다. 보상금을. 우리 정부가 그 보상금을 받았는데 일본으로부터 우리 정부가 보상금을 나눠주지 않았다 피해자들에게. 그러므로 보상금을 먼저 나눠줘야 할 주체는 일본 정부가 아니라 우리 정부다. 이런 입장이고 위안부 단체 쪽은 한일 협정 자체가 잘못된 협정이고 보상이 아니라 일본 정부가 위안부의 존재, 전쟁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쟁 범죄를 인정하는 것부터 먼저 그래서 그게 사과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이 아니라 배상을 받아야 된다. 배상이라는 건 이제 범죄가 있었다. 죄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강제징용 쪽은 피해자들이 살아있는 시간 내에 보상을 받는 게 더 중요하다는데 방점이 찍혀 있었고, 위안부 쪽은 그게 아니라 사과를 먼저 받아낸다. 사과를 받아낸다는 건 범죄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게 먼저였다. 이렇게 입장이 갈리고 있죠. 대체로 현재까지도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위안부 합의는 범죄를 인정하고 사과를 하지도 않는데, 사과를 먼저 하라는 게 그냥 미안하다는 말이 아니라 그게 범죄였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던 것이고, 강제징용 쪽은 또 위안부 단체 쪽에서 특히 정대협이 보상도 못 받게 길을 막고 있다. 그래서 한일 관계의 미래를 막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범인은 윤미향 의원이다. 뭐 이렇게 갈등한 게 오랫동안 있어 왔어요. 예. 그런 여러 단체가 연합해서 정당을 출범시킨 것이 가자 환경당이 인권당. 예. 네. 가자 인권당이었고 평화인권당, 정확하게는 가자 인권평화당. 거기 대표가 최영상 대표였는데 이제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최 대표 쪽에서는 정대협 쪽에서 윤미향 의원 쪽에서 다시 한번 자신들의 길목을 막았다고 생각했던 거고, 이 최영상 대표가 과거에 함께 공동대표를 한 것이 지금 기자회견을 한 이곳입니다. 지금은 이 단체와도 좀 노선이 달라져서 갈라진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이 듣기에도 이 발언이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로 한 말이라고 생각되시나요? 또 시작된 검찰의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전술. 이제는 진보의 가장 큰 스피커에 대한 공격도 서슴지 않고 시작한 윤석열은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을 기다려왔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담당 판사가 정영식이 되는 건 아니겠죠?